35쪽입니다. 35쪽. 지난 어, 시간에 이제 아직 안 와가지고, 뭐라고요? 책이 아직 안 와가지고. 아직 안 왔다고요? 뭐 오늘은 오겠죠, 그쵸? 예, 네. 오늘까지 요거 진행하시고 요거로 진행하고 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단위 변환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쭉 공부하고 그다음에 온도에 관한 얘기로 마무리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질량, 길이, 부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미터법이 기본으로 적용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피까지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하나의 물리량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단위 부피 안에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우리가 따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단위 그 길이에 따라서 부피가 결정되면 그 부피에 들어가 있는 물질의 양이 각각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측정하는 단위 체계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농도입니다. 자, 이들 모두가 중요한 것이지만 이 외에도 반드시 익숙해져야 하는 물리량이 있다. 바로 그게 농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농도의 정의는 뭐냐? 특정한 부피 안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부피 아니죠. 거기에 물질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를 따라서 농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에 실험을 해보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은 농도를 와 관련된 실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준비를 하냐면은 유리잔 3개 큰 거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컵 정도 되는 물을 넣을 수 있는 큰 유리잔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식초를 준비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텀스라고 하는 거 6개인데 이거는 제산제예요. 우리 전에 했었던 그 실험 있잖아요. 이전 책에서. 그래서 그 네. 뭐 변기 클리너 이렇게 해놓고 제산제 넣으면 막 뽀글뽀글뽀글 하면서 그쵸? 색깔 네. 변하는 실험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네.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제산제를 준비를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초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큰 유리잔 3개를 준비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큰 유리잔 3개가 준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식초를 붓는데 첫 번째 1번, 2번, 3번이 있으면은 첫 번째에다가는 식초 한 컵을 넣으라는 거예요. 두 네. 번째는 얼마나 넣냐면 반 컵을 넣습니다. 세 아, 번째는 얼마나 넣냐면 반에 반 컵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 양이 그쵸 이렇게 달라요 그쵸. 자 양이 이렇게 다른 상태에서 요 그 제산제를 하나씩 투여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 제산제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거품을 막 일으키겠죠. 왜요? 식초도 산이고 네. 제산제는 그 산을 없애는 제품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나서 중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산화탄소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들을 동일하게 세 개의 컵에서 다 그 볼 수 있겠죠. 그쵸? 네. 예. 그런데 이 그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예요. 정도와 세기가 이 세 개의 컵에서 일어나는 게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다를 것 같죠. 그쵸? 양이 다르니까. 양이 다르니까 다를 것 같죠. 그쵸? 네. 그런데 똑같아요. 아, 왜요? 저,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 들어가 있는 아, 식초의 비율은 변화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일어나는 그 거는 똑같습니다. 단지 그 뭐요? 지속되는 시간이 어떨까요? 다르겠죠. 그쵸? 아, 예. 격렬하게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양이
식초 산의 양이 1번이 궁극적인 양이 더 많으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은 1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끝나고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게 제일 먼저 끝나고 그 다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으로 끝나고 이렇게는 되지만 일어나는 색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뽀글뽀글 그 기체가 생겨나는 그런 어떤 그 비율, 색이 이런 건 어때요? 세 개가 다 똑같죠, 그쵸? 네. 똑같으니까 3번이 먼저 끝나고 2번이 그 다음이고 1번이 그 다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실험은 조금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요거는 똑같아요. 요거는 똑같은데, 자, 여기에다가 물을, 얘는, 그러니까 식초는 반 컵밖에 안 부었으니까 얘는 물을 2분의 1컵을 부어주고, 얘는 뭐예요? 물을 4분의 3컵을 부어줘서 똑같이 그 양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컵 안에 들어있는 액체예요. 액체의 양은 어때요? 다 1리터가 되겠죠. 그쵸? 네. 1번, 2번, 3번이 다 1리터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산제를 각기 투입하자는 겁니다. 자, 투입하게 되면 1번은 첫 번째 실험에서 봤던 거랑 변화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막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일어날 겁니다. 그쵸? 자, 근데 2번이나 3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떨 것 같아요? 어, 어떨 것 같아요? 2번이나 3번이요? 네, 2번이나 3번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어, 뽀글뽀글 일어나긴 하는데 여기가 이런 식의 빈도로 일어난다면은 조금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일어나요. 네. 3번은 어떨 것 같아요? 촘촘한. 더 이렇게 심지어 거의 안 일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거 생각해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뭔가 쉬어요. 먹었을 때 쉽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물 섞어가지고 먹으면 어때요? 먹을만해지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저 싱거를 물에다가 타 먹어본 적이 있는데. 아니면 너무 짜요. 국이 너무 아, 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더 타죠. 물 타면 안 짜지잖아요. 그쵸? 네. 똑같은 거예요. 예. 뭐예요? 농도의 변화가 그 미치는 이제 그 영향이죠. 그쵸? 화학적 그 반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농도예요. 하나의 단위 면적당 들어있는 식초의 양이 어때요? 달라지잖아요. 그쵸? 근데 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농도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얘는 단위 면적, 그러니까 양은 줄어들었지만 단위 면적도 같이 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농도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물체가 투여됐을 때 만나는 거기와 이제 반응해서 일으킬 수 있는 그 화학 물질이 만나는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격렬하게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형태로. 그런데 2번이나 3번은 어때요? 단위 면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원래 4분의 1밖에 없었는데 물을 4분의 3을 타서 1리터를 맞춰줬으니까 단위 면적이 4배가 사실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쵸? 기존에 있었던 단위 면적의 4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 물체가 투여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대비해서 어때요? 4배만큼 덜 만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어때요? 화학 반응이 그만큼 덜 격렬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 농도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와 같이 그 화학 반응과 관련해서 이런 그 변화를 일으키는 변수가 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렇게 실험을 한번 해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개의 유리잔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처음 실험에서 세 유리잔에서 발생하는 일들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쵸? 왜요? 이거는 비율이 똑같아요. 그쵸? 비율이 똑같으니까 가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똑같습니다. 1번, 2번, 3번이. 그쵸? 그래서 거품을 내면서, 그쵸? 네, 비슷한 속도로 사라져요. 물론 이제 세 번째 산이 제일 많으니까 세 번째가 제일 오래 반응을 하긴 하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짧은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속도라고 할 만큼의 속도로 사라질 거란 얘기입니다. 자, 물론 제산제가 거품을 내며 사라지는 이유는 약의 화학 물질이 식초의 산성을 중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래서 염기하고 산성을 띠고 있는 식초의 산이 만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죠.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식초에서 갖고 있는 산성 물질이 사라지면은 이제 끝나는 게 중화 반응인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만나려면은 단위 면적당 식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중화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식초의 양이 산의 양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농도가 높다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물에 포함되어 있는 산의 양이 많다. 그쵸?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일정한 부피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물질의 양이잖아요. 그쵸? 예,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산의 양이 높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산의 농도가 높다, 산의 세기가 세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니까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근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어떻게 해요? 물을 타버렸네요. 그쵸? 물을 타버리니까 어때요? 양이 들어간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단위 면적당 들어가 있는 산의 양이 4배 가까이 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제산제가 만나서 반응을 일으키는 중화 반응의 격렬함도 최소한 4배 가까이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쵸? 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쵸? 예, 예, 그래서 이 농도가 이렇게 그 화학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농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봐야 할 그런 이제 그 물리량이고 그것을 이제 측정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농도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퍼센티지로 그렇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첫 번째 실험에서 유리잔 간에 발생하는 차이점은 식초가 남는 양이에요. 세 번째 유리잔의 식초를 중화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유리잔에서 걸리는 시간보다 적게 걸립니다. 그쵸? 그럼에도 식초의 산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각 유리잔에서 발생한 반응은 근본적으로 같게 됩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좀 더 많은 차이가 생겨나게 돼요. 첫 번째 유리잔의 텀스는 첫 번째 유리잔에서 실험에서 관찰했던 것보다 더 천천히 거품을 내면서 사라져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요 지문을 약간 생략해서 그런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첫 번째 유리잔에서도 물을 한 컵 타줍니다. 그러니까 농도를 낮춰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1리터, 1리터, 1리터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했던 건데 원래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도 1리터를 놔서 2리터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2분의 1컵이니까 한 컵 반을 넣어줘서 2리터로 맞춰주는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과 4분의 3컵을 넣어서 2리터로 맞춰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4분의 1컵이었는데 1과 4분의 3컵이 들어온 거니까 원래 책에서는 7배네요. 그쵸? 농도가 7배를 낮춰주는 원래는 그런 실험인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래서 농도를 이제 낮춰줬을 때 이제 그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선생님이 말한 거나 이렇게 말한 거나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어, 자, 어디 하고 있었죠? 여기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유리잔의 텀스는 첫 번째 유리잔의 텀스보다 훨씬 더 느린 속도로 거품을 내면서 사라지게 돼요. 세 번째 유리잔에서 텀스가 거품을 내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거란 얘기예요. 심지어 7배, 그쵸? 네, 7배나 농도를 낮춘 그 세 번째 잔에서는 그냥 이 제산제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반응은 일어는 나고 있죠. 그쵸? 일어는 나고 있는데 뭐예요? 만나는 그런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최소 7배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 실험에서 세 개의 유리잔 간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 텀스와 식초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말이다. 두 번째 유리잔의 텀스가 첫 번째 유리잔의 텀스보다 느리게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 번째 유리잔이 훨씬 더 느리게 반응하거나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쵸? 그 이유는 농도 때문에 그래요. 그쵸? 단위 면적당 들어가 있는 물질의 양을 농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을 확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아,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쵸? 예. 네.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속도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각 유리잔에는 식초가 들어있기는 했지만 두 번째 유리잔에는 첫 번째 유리잔에 들어있는 식초의 반 정도 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물을 타가지고 면적을 맞춰주니까 농도는 더 떨어지게 되죠. 그쵸? 네. 자, 첫 번째 실험에서 첫 번째 유리잔에 두 번째 유리잔의 식초의 반밖에 안 되는 양이 들어있었지만 이 경우는 부피도 반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들어가 있는 양은 변화는 없죠. 비율은 변화는 없죠. 그쵸? 그 단위 면적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분모하고 분자가 같이 줄어드니까 농도에는 변화가 없죠. 그쵸? 그런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어때요? 분자는 그대로 있는데 분모만 늘어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 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떨어진 농도만큼 화학 반응도 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더 훨씬 느린 속도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만나질 못하니까 빠르게 만나질 못하니까 화학 반응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도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두 번째 유리잔의 식초 농도, 주어진 부피 안에 물질이 존재하는 정도는 첫 번째 유리잔의 식초 농도와 같았던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실험에서는 첫 번째 유리잔과 부피는 같은데 식초의 양은 반밖에 되지 않아요. 같은 부피 안에 식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식초의 농도는 반밖에 되지 않지요. 그래서 텀스에 대한 산성의 중화작용이 느려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게 됐던 겁니다. 세 번째 유리잔에서는 식초의 농도가 너무 옅어서 텀스가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 실험으로부터 화학물질이 반응하는 정도는 그것의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결정적입니다. 화학 반응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물리량이 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농도라는 거죠. 그쵸? 단위 면적당 얼마나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가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쵸?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화학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그쵸? 그게 적으면 적을수록 어때요? 화학 반응이 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쵸? 덜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심지어는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 무시할 정도로 미미한 네.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농도가 극도로 떨어지게 되면. 식초의 농도가 짙어지면 텀스에 의한 식초의 산성 중화 반응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나 식초의 농도가 옅으면 그만큼 느려지거나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는 화학을 배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특정 농도에서 화학 작용은 한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요. 다른 농도에서는 같은 화학 작용이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그 결과를 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 농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배웠을 때 예를 들었던 비타민을 예로 해서 이 농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는 얘기죠. 비타민을 예로 들어보자. 특정 비타민들은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인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신체에 저장해요. 그러니까 수용성 비타민은 신장에서 걸러서 내보내죠. 그쵸? 근데 지용성 비타민은 간에 일단 저장되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축적이 많이 될 수 있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 D, E, K는 너무 많이 먹으면 어때요?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간에 너무 많이 쌓여서 일정 그 농도 이상이 축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은 뭐예요? 얘가 일으키는 화학 반응이 오히려 간이나 이런 거를 파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타민들은 계속해서 저장되는데 이들의 농도가 그쵸? 계속 단위 면적당 비율이 올라가니까 농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농도가 적었을 때는 얘네가 일으키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게 미미한 수준이라서 무시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올라가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격렬하게 화학 반응이 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이나 이런 축적하고 있었던 그런 간 같은 장기가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체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보통 인체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이 그 농도가 너무 짙어지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타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 지난 책에서 했었던 내용이죠. 그렇다고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비타민 A, D, E, K의 일일 섭취 허용량의 한두 배 이상 먹는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게 되는 농도에 도달하지는 않아요. 일일 섭취 허용량의 수배 이상을 섭취했을 때에만 이런 결과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체에 유해해지는 농도에 도달할 정도가 된다고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화학 물질의 작용은 그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화학 반응이죠. 화학 반응은 농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화학 물질은 어떤 농도에서는 인체에 좋게 작용하나 다른 농도에서는 유해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쵸? 화학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농도에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독이라고 부르는 화학 물질들도 그 농도가 매우 옅으면 반드시 인체에 유해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쵸? 독도 이 농도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러면은 인체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혈전 용해제 아시죠? 그쵸?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관상동맥이나 이런 데가 혈전으로 막혔어요. 그러면 이제 심장마비 와서 쓰러지잖아요. 그쵸? 예, 그럴 때 네. 이제 급하게 그 혈전을 용해해주는 그 약을 투여를 합니다. 이 혈관에다가. 근데 선생님이 알기로 근데 그 약은 어디서 뽑아낸 거냐면은 뱀독 아시죠? 뱀독. 아, 예. 예, 뱀독이 이게 선생님이 알기로 혈관을 파괴하는 독이래요.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가면은 혈관이 다 이렇게 파괴되고 망가져가지고 결국 이제 장기가 파괴되는 그런 독인데 그 독을 이제 이렇게 잘 정제를 하는 거죠. 그쵸? 아, 네. 예, 정제를 해서 이게 적정한 거기에 맞추면은 혈관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얘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 딱쟁이처럼 돼 있는 거 혈관 아닌데도 딱쟁이처럼 있어가지고 그게 혈전이라 그러죠. 막고 있는 그 혈전을 녹여주는 그런 작용만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해요. 그 독을.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그쵸 인체에 작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달라지는데 우리가 맹독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조금만 들어가도 어때요? 인체를 다 파괴하는 방식으로 예.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농도가 진짜 옅어도 그것이 다 치명적으로 작용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막 한두 맘에 들어갔다가 막 사람들 여기 쫙 마비되고. 그렇죠. 예, 진짜 요만큼 들어가도, 그니까, 그 뭐예요? 그게 전체를 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맹독이 되는 거죠. 그쵸? 그니까, 그건 아무리 희석을 해도, 그쵸? 이게 막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거를 계속 처리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진짜 옅은 농도로 만들면은 이게 치료제 형태로도 쓰일 수 있을 그런 단계에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재밌죠. 그쵸? 그렇지 않은 독도 있는데 선생님이 알기로 이제 뱀독 중에 혈관독이죠. 혈관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자, 이러한 개념은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요즘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담배를 예로 들어보자. 그동안 과학자들은 담배 연기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를 거듭한 끝에 담배 연기가 폐암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담배 연기와 폐암의 상관관계가 명확해지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자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친구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그의 친구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친구가 담배를 피울 때마다 담배 연기를 같이 들이마시게 된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간접 흡연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간접 흡연을 하게 되는 사람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될까? 많은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고 해요. 연구 결과 간접 흡연으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면 그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는 하는데 증가하는 정도가 아주 작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흡연자와 함께 사는 비흡연자를 연구 실험했었는데 간접 흡연으로 말미암는 암 발생률 증가량은 극단적으로 작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담배 연기가 폐암 발생 위험을 상당히 높여준다면 간접 흡연자들과 폐암 발병률과의 관계도 그와 비슷해야 할 텐데 왜 그렇지 않은 것일까? 이유는 역시 뭐라는 거예요? 농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쵸? 밖에가 트여 있어요. 그쵸? 트여 있는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그럼 담배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하잖아요. 그쵸? 그럼 확산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때요?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간접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그 떨어진 농도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물론 뭐 맞기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화학 반응이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어때요? 밀폐된 공간에서 피우고 거기에 같이 있어서 간접 흡연을 한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 치명성이 심각하게 나오겠죠. 그쵸? 예. 네. 그런데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개방된 공간에서 같이 있는 과정 가운데서 간접 흡연을 한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피해가 덜 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방에서 일하는 어머님들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요리할 때 담배보다 훨씬 더 많은 미세먼지 나오는 거 알아요? 와, 진짜요? 몰랐죠. 그래서 평생 담배 같은 거 안 피우시는 이제 그 중년 여성분이 갑자기 폐암에 걸리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 모르셨던 거죠. 요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담배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배 이상의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근데 주방 같은 공간이 이렇게 가보면 어때요? 약간 좀 밀폐 가, 막혀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높은 농도로 폐로 계속 들어가서 폐를 공격하다 보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으시는데도 폐가 망가져 있는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 마스크를. 예, 요리하시기 전에 이 위에 있는 그 후드 있죠. 그쵸? 그 네. 공기 빨아들이는 거 꼭 피시고, 아,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창 있잖아요. 창문. 네, 네. 예, 그 주방 창문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그런 저 거실 창 이런 거 열어놓으셔서 공기가 이렇게 계속 맞닿아서 흐를 수 있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요리하셔라. 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어때요? 미세먼지가 나와도 확산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폐의 치명성이죠. 치명성이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네. 근데 옛날에 이제 그런 걸 모르셨죠. 잘 모르시는 과정 가운데서 다 막힌 공간에서 그냥 뭐 열심히 그쵸 볶고 지지고 튀기고 이제 네. 그렇게 한 몇십 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뭔가 좀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해서 가서 병원에서 검사 받으니까 뭐 폐암 말기입니다 이러면 이제 놀라는 거죠. 왜요?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그냥 뭐 건강하게 생활했는데 왜 제가 폐암 말기인가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 혹시 뭐 이렇게 계속 요리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랬는데요. 이제 뒤늦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재현이도 저기 이제 그 어머니 있으시고 나중에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결혼할 때 아내한테 그런 부분들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요리하기 전에는 그 환기하는 요거 꼭 틀어놓고 그리고 주방 창 열어놓고 반대편에 있는 거실 창 열 수 있으면 열어놓고 요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뭐예요? 미세먼지, 유해한 공기의 농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려줘서 폐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꼭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래요. 서연이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서연이 나중에 커서 이제 아유 신랑 맛있는 거 해줘야지 하는데 막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저기 개방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흡연의 피해는 생각보다 적다. 물론 그게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적은 이유가 확산에 의해서 농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까지 막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막 그거 한 모금 들이마셨다고 해서 뭐 아유 이게 뭐 피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네. 자, 방금 설명한 사실들이 놀라웠을 수 있다. 그쵸? 에, 이거 여기 할 차례군요. 네, 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들이마실 때 담배 연기 내에 있는 독소의 농도는 매우 짙어요. 그런데 흡연자들이 피우는 담배에서 담배 연기가 나오거나 연기를 내뱉을 때 공기 중에 빠르게 퍼지게 되죠. 그쵸? 그래서 독소의 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어서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간접 흡연자의 피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실내에서 담배 피우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쵸? 예.
그래서 집안에서 피우면 안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간접 흡연에 의한 담배 연기는 폐암의 발병률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이다. 방금 설명한 사실들이 다소 놀라웠을 수 있다. 간접 흡연으로 말미암은 연기가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이 특정 정치 의제를 지지하게 될 때는 주요 언론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간접 흡연으로 말미암은 연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간접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률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이 논쟁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신문 기사 등에서 찾아보면 도움이 될 거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 옆에서 담배를 마구 피워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간접 흡연으로 말미암은 폐암 발병률의 증가 정도가 미미하다고 해도 그리고 이것도 개방된 공간에서 얘기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내 공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흡연자들이 숨을 쉴 때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은 좋은 경험이 아니죠. 그쵸? 게다가 간접 흡연으로 다른 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흡연자들에게 담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해도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과학 시간에 흡연과 폐암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흡연자에게 은혜를 베푼 것과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나는 괜찮을 수 있는데 당신은 어떻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제해달라 요청할 수도 있고, 뭐 꼭 우리가 폐에 그거를 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 담배 연기 맡으라 그러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 자체가. 그쵸? 예.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 줄 수 있고, 저기 흡연 공간 있으니까 저쪽에 가서 하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막 마구잡이로 막 피워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방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전제는. 그쵸? 실내 공간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본 과정의 첫 번째 단원을 공부하였다. 여기서 배운 중요한 개념과 기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학습 지침을 풀어보도록 하자. 그래요. 자, 그리고 학습 지침에는 시험을 위해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다고 해요. 학습 지침의 문제에 특정 정보가 제공되어 있을 때는 시험 볼 때도 그 정보는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에 주어지지 않는 의미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지침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쭉 풀어 보시면서 요번 단원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보시는 그 시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